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성에서 지자는 이를지, 정성정, 감천에서 감자는 마음을 움직일 감, 느낄 감이고 천은 하늘천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성이와 감천이가 살았습니다. 지성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고 감천은 앞을 못 보는 봉사였습니다. 지성이는 걸을 수가 없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 구걸을 하였습니다. 감천은 앞이 안 보여 지팡이를 두들겨가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앉아서 구걸하던 지성이가 앞을 지나는 감천을 보고 감천아 잠깐 이리 와봐. 형 여기 있었어? 응. 지성이는 우리 둘이 합심해서 벌면은 힘이 덜 들 거야. 나는 걷지 못하니 감천이 네가 나를 업고 나는 잘 보니까 길을 안내할게. 둘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 못 보는 감천이가 걷지 못하는 지성이를 업고 동량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더 측은히 여겨 먹을 것 이외에도 다른 옷가지 등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은 매일 버는 것을 똑같이 사이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고갯길을 넘어 이웃 마을로 동량을 가던 중 지성이가 감천아 좀 쉬었다 가자. 목이 마르다. 샘물을 우리 찾아보자. 지성이가 이것저것 찾다가 샘물터를 찾았습니다. 물을 마시다 자세히 물속을 보니 노란 것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천아 물속에 노란 것이 보이는데 금 같기도 하다. 지성이는 나뭇가지를 꺾어 물속에 땅을 파서 꺼내보니 누런 금덩이가 주먹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형 진짜 금이야? 그래 이거면 좋은 집 몇 채도 살 수 있어. 감천이는 누가 물 먹다 떠들었나? 물 먹다 떨어지면 탐방하고 소리가 나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지성이는 너 가져라. 아니야 형 가져. 서로 가지라고 하다가 결국 제자리에 갖다 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다시 샘물터로 가서 금덩이를 샘물 속에 넣어놓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은 금덩이 이야기를 하며 가서 찾아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지나는 행인은 별 미친놈들 보겠네 하며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행인도 목이 마르니 샘터로 가보자 하고 샘터에 다다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샘물 속에는 금이 아닌 큰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김에 행인은 돌을 마구 던져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일 날 뻔한 행인은 다시 뛰어가 지성이와 감천이를 만나 내가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고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의아해서 다시 샘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샘물터의 구렁이는커녕 금덩이가 둘레 쪼개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스님을 또 만났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 금덩어리를 우리 스님에게 시주하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스님은 너무 고마워서 이거면 큰 절을 짓고도 남겠네 하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했더니 스님은 시주를 받으면 반드시 시주를 한 분의 이름을 걸어놓고 연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스님과 그렇게 헤어진 후 수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지성이와 감천이가 걸어가는데 저 멀리 큰 절이 보였습니다. 못 보던 절인데 우리 가보자. 절 가까이 가자. 스님의 연불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게도 지성이 감천이라는 연불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간 문을 넘어 들어가 합장을 하는 순간
다리 불편한 지성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감천이도 눈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지성이와 감천이가 둘이 합장을 하고 귀에서 불공을 드리던 그때 연불하던 스님이 다가오더니 감사한 마음에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주신 금덩이로 절을 짓고도 얼마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은 두 분께 꼭 드리려고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착한 지성이와 감천이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이 무염지욕, 즉 만족이 없이 욕심이 끝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결국 욕심이 끝없으면 망하거나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현 시국의 정치권 싸움이 너 죽고 나 살자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칙과 정직, 책임과 협력으로 국민을 섬기는 모험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따르는 것인데 각자 생존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협동하는 지성이와 감천이의 우정과 욕심 부리지 않는 설화를 다시 읽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문영 TV 방송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방송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뿐이 없습니다. 설화나 이섭 우화들은 어려서부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람의 기본 인성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8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부 잘한다고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공부는 못해도 착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해도 악인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힘은 좋은 멘토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 방송에 애들한테나 하는 얘기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공감하시면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시간은 즐거운 시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 정직하고 바른 예절 습관화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이 온다. 인사하고 칭찬